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4월 13일 월요일 마감 시황, 그리고 4월 14일 화요일에 투자 전략 또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1%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. 좀 그동안에 또 최근에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랄까 좀 조정폭은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. 분봉을 보면요, 오늘 하루 종일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어요. 일단은 오전장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미국 시장은 휴장을 했었고요.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해서 큰 이슈는 없었는데 오펙에서 하루 970만 배럴 규모의 감산 합의를 했고요. 그렇지만 그 부분이 원유 수요 부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실망감에 미선물이라던가 또 국내 주시장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관세청에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 발표를 했는데요. 122억 달러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.6% 정도 감소했습니다. 반도체, 자동차, 석유화학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들 대부분이 부진했고요. 중국, 미국, EU 등 수출 상대국별로도 모두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시장은 코로나19에 의해서 급락을 했고요. 그 이후에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1차 반등을 했고요.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실적이잖아요. 지난주에 삼성전자, LG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인데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올 때 주가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. 일단은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발표되면서 좀 주가가 밀렸다는 점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또 걱정스럽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다.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투자자별 매매동인도 오늘 좀 우려스러웠어요. 기관 투자자들이 한 4,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. 외국인 투자자도 한 2,9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개인 투자들만의 매수로는 시장에 낙폭을 줄이기는 좀 역부족이구나. 그런 점들을 또 느낀 하루였고요. 특히나 이제 옵션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좀 콜옵션 매도를 했었고 풋옵션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5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역시 소폭 좀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도 콜옵션도 상당히 많이 매수했고 풋옵션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. 그래서 콜옵션은 좀 일부 정리를 하고 풋옵션 쪽은 좀 더 강화를 했다. 이 점에 좀 포커스를 일단은 맞춰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에 주목 또 촉각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도 보면 중국 시장과 좀 연동을 했어요. 그래서 상해종합주가지수 움직임이 오늘도 봤을 때 낙폭 자체는 크지 않았어요. 0.49% 정도. 시가 이후에 오르락 내리락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종가는 또 거의 시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고요. 한 0.6% 때문에 음봉이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분봉상 보시면은 오전에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.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반등을 이렇게 했을 때 국내 코스피 시장도 보시면요. 반등이 나옵니다. 10시 반부터 중국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이제 오전장 반짝 반등이 나왔어요. 그래서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하다. 그 점을 알 수 있고요. 특히 이제 내일 중국에서 3월 수출입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수출입도 중요하지만 또 중국의 수출입도 중요하죠. 중국이 또 전 세계 무역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입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 부분도 내일의 이제 투자 포커스로 삼아 보셔야 될 듯 합니다.
그래서 내일은 중국의 3월 수출입과 함께 중국 시장의 움직임과 좀 연동을 한다.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지지선은 제가 1차로 한 1790선 정도 설정을 해봤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4월 6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, 그 이후에 지금 뭐 나름대로 뭐 잘 버텨주고 있다. 아직까지는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1790포인트 정도 11선 이평선 자체로 11선도 올라오고 있고요. 또 지난번에 4월 6일 날의 상승 종가가 1791포인트이기 때문에 1790포인트가 지켜주는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. 지금의 이런 반등, 상승 추세가 유지되려면은 1740 정도는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21선은 1702포인트인데요. 어차피 하루 이틀 버티다 보면 21선도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5일선, 11선, 21선 정배열 상태란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정배열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. 그래서 여기서 배열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가의 움직임이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더 가기 위한 건지 또는 여기서 다시 한번 3월달처럼 하락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 1차 지지선은 1790, 2차 지지선은 1740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은 오늘도 보면은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보면 포스코는 1.6% 정도 강세를 기록했고요. 특히 이제 시가로는 7%대까지도 올라서는 모습.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소재로 해서 포스코 오늘도 좀 상당히 강했다. 그렇게 볼 수 있겠고, 제가 지난주에 추천주로 언급드렸던 대상 움직임 한번 보시면요. 오늘 4%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11선 자리에서 올라와야 될 때 11선 지지를 받고 오늘 좀 장대 양봉을 기록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이었고요.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도 나타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래서 종목별 순환매는 일어난다.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있다.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 4월 3일 날이 21,800원까지 좀 오버슈팅을 했었는데요. 그래서 21,000원에서 22,000원 정도 사이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. 지금 보면은 다들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어머님들이 음식을 많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조미료 관련해서 대상의 실적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. 이런 점들 좀 투자 포인트로 다시 한번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선은 눈에 보이죠, 이제. 지난주 금요일 저점과 오늘 저점을 깼을 때 리스크 관리 한다면은 손절폭도 최대 한 4% 정도 잡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앞서서 이제 수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삼성전자 잠깐 보겠습니다. 반도체 쪽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.5% 정도 감소한 걸로 전해졌고, 또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 전년 대비 4% 정도 감소할 것이다. 이런 전망들이 오늘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오늘 1.9% 정도,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 매도로 또 전환을 했는데요. 35만 주. 그래서 이전보다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크진 않아요. 이전에 보세요. 3월달에 외국인들 매도 길이가 길죠. 지금은 짧죠.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매수인지 매도인지도 모르실지도 몰라요.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일단 큰 매도는 좀 일단락되었다. 그래서 여기서 더만 밀리지 않으면 됩니다. 1차 11, 2차 21선 더만 밀리지 않으면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치고 가는 N자형 반등의 모습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. SK 하이닉스도 지금 좀 기로에 서 있습니다.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21선을 깬다. 그러면 일단 반도체 쪽은 한 수 좀 접어둬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, 반면에 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. 그럼 역시 지수는 더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럴 경우에 9만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.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현대차 한번 보시면 오늘 1.9%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.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오늘도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오늘 좀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렸는데요. 일단은 향후의 방향타로서 좀 충분히 주목해서